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써놨냐면은 여기 1시간 거래량과 핸들 그리고 5분봉의 51선과 101선의 눌림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림도 되고 돌파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있는데 이 눌림이냐 돌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1시간 봉의 거래량과 캔들 그리고 5분 봉의 51선과 101선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1시간 봉의 거래량과 캔들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5분 봉의 51선과 101선의 눌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뭘 잡는 거냐면은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상승 추세에서의 매수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둘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선물 매매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게 1시간 봉을 써놨잖아요. 근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1시간도 쓸 수 있고 30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추세를 보는 거는 똑같이 5분 봉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추세를 잡을 때는 1시간 봉도 쓸 것이고 30분도 쓸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일치가 되면 더 좋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일치가 안 돼도 30분과 5분 봉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1시간 봉과 5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시간과 일단은 1시간이나 30분이 양봉이 두 개 이상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양봉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게 이게 연속된 양봉이어야 됩니다. 연속 양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중간에 하나 떴다가 음봉 나왔다가 또 하나 뜨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연달아 나와야 돼요. 연달아. 그래서 1시간봉 혹은 30분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두 개 이상 나타나게 되면은 상승 추세를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것만 성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1시간봉에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은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캔들의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양봉의 고가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파가 돼야 되냐면은 꼬리로 돌파되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종가로 돌파가 돼야 됩니다. 종가. 그래서 두 번째 양봉이 첫 번째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이 두 개가 나온다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캔들의 고가가 여기잖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자,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종가보다 높죠.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몸통의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첫 번째 캔들의 몸통의 길이보다 무조건 길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짧아도 돼요. 짧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봉 대비 두 번째 캔들이 무조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제가 종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캔들의 고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두 번째 캔들이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못 뛰어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연달아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연속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가를 뚫어야 돼요. 두 번째 캔들의 고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고 종가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이제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승 추세에서는 거래량의 전봉 대비 증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1시간 봉의 21선 돌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선의 거래량 기반의 21선을 최소 한 개 이상 돌파하는 것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래량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봉 고가를 뚫었습니다. 종가로. 그리고 연달아 양봉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두 번째 캔들이 21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1시간 봉 양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두 번째 양봉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자, 밑에 있는 게 21선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인데, 이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지금 종가로 딱 뚫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1시간 봉 양봉에 두 개 이상 출현을 했고,
매수 거래량이 연속으로 증가를 했고 21선을 돌파했으면 요게 조건이 성립이 되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떨까요? 요것도 그러면은 1번, 2번,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뚫고 연속 양봉에다가 거래량도 증가했는데 요거는 안 되죠. 왜냐? 지금 밑에 21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21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1시간 봉이 될 수도 있고요. 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1시간과 30분을 두 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1시간 봉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 전략 스텝 2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1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시간 봉의 이 그림, 1시간 봉의 이 조건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거냐면은 이제 5분 봉에서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 5분 봉에서의 조건은 자, 5분 봉에서는 추가 조건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전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려면 일단 51선과 101선이 정배열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1시간이나 30분이 정배열이 되면 더 좋고 정배열이 안 되더라도 5분 봉은 무조건 정배열이 돼야 돼요. 5분 봉은. 5분 봉은 필수입니다. 정배열이 돼야 돼요. 51선에 101선이 위에 있는 상태의 상승 추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1시간 봉의 조건이 성립이 됐으면 이제 5분 봉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가 상승이라면은 당연히 51선과 101선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1선이나 101선을 터치한 후에 양봉 세기가 출현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양봉 세계. 그러니까 터치하고 양봉 세계가 출현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게 무조건 1번이 나와도 되지만 2번도 괜찮습니다. 2번도 추세선 돌파입니다. 추세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이제 51선과 101선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 돌파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시세 초입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배되는 상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51선과 101선을 터치한 후에 양봉 3개 연속으로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오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아까 1시간 봉이 요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1시간 봉이 두 개 출현. 요거를 이제 5분 봉으로 딱 돌아왔을 때는 요 그림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51선과 101선은 정배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터치했을 때 뭐 진입하는 것도 있지만 터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파동이 조금 이제 잠잠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 있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요. 돌파했을 때 진입하면 조금 손익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이 51선과 101선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파 후에 눌림을 잡는 거예요. 무조건 눌림만 잡으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돌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익비는 2배를 설정을 하고 눌림 시에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 왼쪽 게 1시간, 오른쪽 게 5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이 지금 연달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번 캔들, 2번 캔들, 3번 캔들, 4번 캔들, 5번 캔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 있죠? 3번과 4번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이 3번과 4번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자, 3번 캔들의 고가를 4번 캔들의 종가가 뚫었잖아요. 그리고 21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부터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가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진입을 해도 좋겠지만, 자, 5분봉이 이렇게 이제 한번 힘이 빠져야 됩니다. 고점에 낮아지고 돌파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진입을. 그래서 올라가는 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밀렸다라면 이 눌림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분할 매수. 아시겠죠? 돌파가 됐을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이 뭔가 애매하게 돌파가 안 됐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고가를 뚫었습니다. 근데 21선이 조금 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건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추세선을 돌파해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입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 되고요. 무조건 조건이 돌파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뭘 보는 거냐면은 반대로 이제 매도를 보는 매도. 자 보시면은 여기 요게 첫 번째 캔들, 요게 두 번째 캔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들어가는 건데 거래량 증가, 전봉 대비 자 거래량 증가, 21선 위에 돌파, 두 번째 봉의 종가가 첫 번째 봉의 저가를 뚫었으니까 이건 매도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삼각수렴 형태 패턴을 이렇게 깼을 때 그러면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파동이 5분봉에서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들어갔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앞전액을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이죠.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뚫었죠. 그럼 이 시점부터 만약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51선이 정별이 됐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 캔들이 나오는데 매도로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첫 번째 캔들이 살아있어서 첫 번째 캔들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왼쪽 게 1시간, 오른쪽 게 5분이잖아요. 자, 여기서도 뭘 보는 거냐면은 여기가 첫 번째 캔들, 여기가 두 번째 캔들입니다. 자,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저가를 깼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고 21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그 뒤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앞전에 있던 이 매도 거래량의 파동, 이 매도의 추세가 이렇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1시간과 5분을 활용했던 거고요. 자, 제가 아까 앞전에 30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30분이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1시간보다. 1시간도 한번 같이 활용해봤고 30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 두 개 나온 거 보이시죠? 연달아서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그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저가를 하락으로 뚫고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마감이 된 거죠. 이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뒤에 바로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캔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캔들부터. 그러면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뒤에 잘려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앞전에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은 매도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추세선을 이어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저가, 여기 저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 지금 제가 추세선 뭘로 이어는지 딱 보이시죠? 맥디로 이은 겁니다. 맥디로. 맥디의 저점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깨졌을 때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봉으로서는 뭘 보는 거고 파동의 그림, 파동의 형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분봉으로는 캔들의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파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1선과 101선이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은 좀 여기서 좀 늦게 되잖아요. 원래는 무조건 역배열이 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됐을 때 자, 직전 고점까지의 손익비가 좋은 상황이라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전 고점가의 손익비가 이런 것들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면 전 고점까지의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짧아요. 익절은 그 이상 손절은 좀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 두 번째 그렸던 그림이고 첫 번째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이 너무 높다라면 돌파했을 때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제. 자, 그 다음에 30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뚫었죠. 이 시점부터 우리가 눌림을 부릅니다. 물론 이 51선 받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 고점의 추세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돌파됐을 때 그때 직전 저점을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결국에는 그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30분입니다. 자, 왼쪽 것도 30분인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캔들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캔들입니다. 자,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고가를 뚫었죠. 뚫고 나서 자, 여기랑 여기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단 말이죠. 그럼 돌파했을 때가 요쯤이죠.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51선, 100일선 정배열이고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손익비가 이렇게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손절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돌파봉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잡는 거예요. 51선 아래에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자,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일단 첫 번째로 30분에 가서요. 30분에 가서 지표 하나 추가할 겁니다. 첫 번째, 지수 2평. 지수 2평을 두 개를 깔습니다. 첫 번째는 51선. 두 번째는 100일선. 자, 51선, 100일선은 주로 몇 분봉을 확인하냐면 5분봉에서 활용할 거예요. 자, 어차피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은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추가할 거냐면은 거래량을 추가할 겁니다. 한글로 거래량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 자, 볼륨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캔들을 카운팅을 할 거예요. 카운팅을.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지금 21선 위에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연달아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음봉 두 개. 근데 21선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캔들. 요게 두 번째 캔들이죠? 그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첫 번째 캔들의 저가를 깼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 다음 캔들의 시가인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매도를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도를. 5분봉을 보는 겁니다. 5분봉을 봤을 때, 자, 어디서 들어가냐면, 자, 아까 제가 맥디를 하나 추가해놨죠. 이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매도 들어간다면은 요런 데다. 저점이 낮아지는 요런 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추세선이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베스트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만약에 떴다라든지.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손익비가 좋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점이 낮아지고 했지만 수선 돌파했을 때 뭐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1분봉으로 돌아가서 1분봉의 추세선 돌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겨보든지 아니면은 조금 정밀하게 보려면 이렇게 추세를 이겨보든지. 어차피 1분봉은 지금 역배열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돌파 시점 기준으로 들어간다면은 요거는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죠. 손익비 같은 경우를 2대1로 설정하면 되니까. 만약에 매도 들어갔다. 그러면 전고점가의 손절 라인이 지금 21포인트. 그리고 손익비는 2배. 요거는 이제 한번 먹을 때 한 45포인트 이상 먹고. 손절은 나봤자 26포인트. 곱하기 2 하시면 30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왔죠.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종가 깼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또 어디서부터 들어가 줬어요? 여기서부터. 자, 1분봉을 보겠습니다. 1분봉에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 지금 보니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 저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진입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분봉을 활용하는 거고.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파동이 나오진 않았죠. 자, 정리하자면은, 자, 이 캔들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은 30분이나 1시간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추세선, 뭐 파동, 이런 것들은 5분이나 1분으로 보는 겁니다. 1시간 봉과 5분이 가장 잘 이어지고요. 30분과 5분도 이어지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30분과 1분을 활용하시고 좋습니다. 5분봉과 1분봉은 타점, 30분과 1시간은 추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이 저가 부분을 또 뚫으면은 추가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골드를 보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거 보이시나요? 하나, 둘. 이거 보이시죠?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 1번이고, 여기 1번, 여기 2번이죠. 21선 위에 있고. 자, 그러면 이 시점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이 자리부터.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체크하면은 이 자리부터 우리가 30분으로 본 거니까 1분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1분봉으로 어떤 그림을 찾는 거예요? 1분봉으로. 자, 정배열이 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고점과 고점이니까 추세선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돌파는 요즘 나오고, 자, 떨어져 봤자 20틱, 올라간 거는 거의 50틱이니까. 내가 만약에 손절 라인을 한 30틱 잡았다면은 한 60틱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가 되는 겁니다.